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방예의지국 출신답게 어느 나라를 여행하게 될 때면 혹시나 우리와 다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제가 예의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멕시코 여행 전에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 용어를 구글에서 맛집 검색을 하다가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멕시코는 77.7%가 가톨릭인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 친화적인 나라라고 합니다. 2009년 멕시코시티가 중남미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뒤 현재는 전체 32개 주 가운데 25곳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해졌습니다. 곳곳에 LGBTQ 친화적인 장소들이 많고 권리 증진을 위한 여러 단체, 그리고 수많은 퀴어 예술 전시회, 매년 여러 도시에서 퀴어 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물론 메리다에서도 열리고요. 이런 걸 보면 멕시코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문화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성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성소수자들이 찾는 여행지라고 해요. 저도 마트에서 함께 장을 보는 동성 커플을 보기도 하고,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중에 시티투어 영상이 있는데요.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다시 보니까 제 앞에 앉은 분들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동성 커플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찬성 반대로 나눠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한국에서 살아온 저희에게 이런 환경이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쳐다볼 수도 있고 어색한 눈빛, 몸짓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저도 많이 익숙해졌지만 주변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여행을 오시게 된다면 문화 충격을 받고 촌스럽게 반응하기보다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세련된 마인드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멕시코가 도로가 굉장히 잘 닦여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로 일주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낮에만 좀 이동을 하시고 꼭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파나마에 있을 때 푸에르토 바야르타랑 마사틀란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직항이 푸에르토 바야르타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보니까 두 도시 간의 거리가 차로 한 4시간 정도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야르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거기서 렌트를 해서 마사틀란으로 이동하는 일정을 짰어요. 멕시코는 아시다시피 계획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계속 딜레이가 돼서 출발을 하고 가는데 점점 어두워지고 밤이 됐어요. 갑자기 중간에 사복을 입었는데 무장한 사람들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뭐 어디에서 출발했니? 어디로 가니? 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관광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랑 저랑 떨어뜨려 놓고 정말 차를 샅샅이 뒤지는데 차 밑에도 들어가고요. 옆에 이런 것도 다 뜯어서 검사를 하더라고요. 뭐 가방 같은 것도, 트렁크 같은 것도 다 뒤지고, 가방에 있는 파우치 같은 것도 다 뒤지고. 그래서 저희는 나올 게 없으니까 다 검사하고 이제 가라고 하는데 사람이 정말 무서우면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가라고 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10분 정도 옆에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출발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관광지들은 마약 문제가 많으니까 마약 검사를 하는 거였더라고요. 거기가 아무리 고속도로였지만 사람도 없고 깜깜한데 그 사람들이 경찰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진짜 어떤 뭐 카르텔 이런 강도였으면 그냥 저희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 마사틀란이 시날로아주라고 위험한 주 중에 하나긴 한데 저희는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부터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낮에만 되도록 다니고, 저희가 여기 메리다에 도착했을 때도 칸쿤 공항에서 내려서 메리다까지 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도 6시간 딜레이가 돼서 저희가 낮에 도착했어야 됐는데 저녁 8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렌트카를 받고 뭐하고 하니까 밤이 돼서 이제 저희는 강아지가 있으니까 애완동물 허용되는 지금 당장 가능한 호텔을 찾아서 하루 거기서 더 묵고 다음날 아침에 출발했거든요. 그 정도로 밤에 고속도로 타는 거는 저희도 피하고 있어요.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사거나 할 때 가격 흥정은 동남아에서는 필수고 여행의 재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멕시코에서는 보편적이지 않다고 해요. 큰 관광지에서는 택시 운전기사나 시장에서 가격 흥정을 종종 한다고는 하는데 대부분의 멕시코 문화에서는 가격 흥정은 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메리다의 가장 큰 마야 공예품 상점에서는 가격 흥정 금지라는 표기 문구도 써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여행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그분이 멕시코 시장에서 옷을 사려고 하다가 너무 비싸다고 깎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상인이 되게 기분 나빠하시면서 너한테 안 판다고 막 가라고 쫓아내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사람 민망하게 저렇게까지 화를 낼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격 흥정하는 그런 행동 자체가 그분한테는 약간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동남아는 가격 흥정이 당연하니까 미리 가격을 부풀려 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씌우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가격 흥정은 눈치껏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날 좋고 이럴 때 한강 같은 데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곤 하잖아요. 근데 멕시코에서는 길에서 술을 마시는 건 불법이에요. 경찰에 적발되면 즉결 심판을 회부돼서 벌금을 물거나 36시간 동안 구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해요. 칸쿤 같은 데서 길거리에서 술 먹는 애들 본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걔네가 술 먹고 취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플라야데 까르멘에 있을 때 길거리에서 체포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는 경찰차 중에 픽업 트럭이 많은데 수갑을 채우고 그 뒤에 짐짝처럼 막 던져서 싣더라고요. 그런 일에 당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불법적인 일은 행하지 않는 게 좋겠죠? 몇몇 분들이 댓글로 멕시코 위험한 나라라고 왜 너희는 안전하다고 하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저희도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다 겪었고 멕시코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곳도 있고 여기 유카탄처럼 안전한 곳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도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지 말라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하다고 하는 곳들은 피하고 되도록이면 살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충분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